정말 까다롭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단계 업체가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방 사회를 맡은 샤론로즈 마스터 고영경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장에 아주 큰 소리로 호응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벌써 1월의 끝자락까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설날이죠. 여러분, 이 설날, 이 빨간 날이라고 마냥 좋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제 가족, 친지, 뭐 여러분들한테 이 애터미를 열심히 알릴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라방데이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비전과 그리고 성공의 기회를 선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담아서 저희 메인데이는 라방데이 이거 사운드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운드창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소리 엄청 잘 들리도록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방데이 시간에서는 2025년 나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한 주제로 라방을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모두 2025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계획 한 분씩 다 작성을 해보셨죠? 그 계획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이 바로 저희 오늘 라방을 진행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메인데이에서 토끼상에서 미인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던데 미인상인 현아 국장님을 여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방데이의 강의를 맡은 샤를로즈 마스터 이하나입니다. 잘 들립니까? 오랜만에 라방 하니까 좀 떨리네요. 현장이 훨씬 덜 떨리는 것 같아요. 화면 공유하고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우리 본부장님 오셨네요. 본부장님도 집에 오자마자 아마 카메라를 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롯에서 오늘 처음으로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었어요. 오토세일즈 이상. 거기에서 지금 전면수 본부장님 이하 저희 박승훈, 조승훈, 이민재 국장님과 박영 국장님까지 함께 다녀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들으면서 2025년도에 저희 그룹과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게 꿈과 목표를 좀 잡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귀 기울여 주시고 2025년이 벌써 1월 23일이라는 거. 분명히 제가 1월 1일 날 해피 뉴 이어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벌써 23일이나 지났어요.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데 1년이 금방 간다는 걸 3년이 지난 저는 지금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25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나의 목표와 성공의 크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서 한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도 1월 달에도 라방과 STP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은 2024년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저의 새해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오토 세일즈 달성 완료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 도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 유지까지 2024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다이어트와 아이들과 하루 1시간 눈 맞추며 대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제가 지키지 못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1시간 이상 눈 맞추며 대화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이가 그저께 제가 줌 미팅을 하고 나오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3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을 올라가는데 어,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저희가 1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눈 맞추고 소통한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9살의 문장 실력으로 이렇게 저를 감동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3가지 계획 중에서 아이들과의 소통도 눈 맞추며 1시간 이상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다이어트가 조금 문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바빠서라는 핑계를 저기에 조금 붙일까 싶어요. 들쑥날쑥한. 그래서 올해는 저 역시 마이너스 10kg면은 정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뱃속 주스 챙겨 먹고 그리고 저희 쉐이크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확연히 떨어지고 근육 그리고 코어 운동의 중요성을 조금 절실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랑 프로틴 요 부분 그리고 콜라겐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2026년도 제가 1월 달에 강의를 할 때는 저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계획에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안을 보여드리는 거는 작년 계획안을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는 밑에 저의 목표를 적어서 달성을 해냈다는 게 어제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샤론로즈 마스터가 저의 도전 계획이었는지 1년 전에 적었던 것을 그냥 적기만 적어놓고 뛰기만 뛰었던 것 같아요. 앞만 보면서. 그걸 본부장님들과 그리고 총장님과 함께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1년 만에 절실히 압니다. 그전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야 한다 해서 그리고 오토세일즈를 첫 성공의 문이라고 해서 달려가고만 싶었지 이것의 성취감과 그 쾌감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올해 2025년 나의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까지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계획하기 전에 저희 애터미 사업 그리고 저희 팀 그룹 안에는 보면 소비자가 있고 전업자가 있고 부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산하에 육아만 그리고 투잡을 하시는 부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전업을 해서 저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전업자분들도 속속이 있습니다. 근데 전업을 하시는 분들과 부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표와 계획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소비자인데 무슨 계획이 있어라는 것보다 소비자분에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후속 관리가 들어가는 거 역시 계획이지 않나 싶고요.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기까지의 그 목표를 잡아주는 것도 저희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더 디테일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다면 부업자분들은 전업을 하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실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업자라 하면 본업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인정을 해요. 제가 예전에 유사에 같이 시작을 하면서 저는 키즈 카페를 그때 병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즈 카페가 마감을 했어야지만 그 유사나의 미팅이라든지 그런 파트너십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본업에 치중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애터미처럼 비전을 확실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유산화에서 비전을 확실히 받고 뭔가를 느꼈다면요. 제품의 강동과 확신이라도 느꼈다면 저는 아마 본업의 시간을 조금 줄인다든지 본업에 인건비를 조금 더 들이면서 부업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결국 부업자와 전업자의 사이에는 나의 확신과 그런 행동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부업자라고 해서도 부업의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열심히 뛰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아직까지 본업에 제가 더 생계 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당연하긴 합니다만 그분은 아직까지 애터미의 확신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저희가 늘 많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저걸 굳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 왼쪽 밑에 보시면 워렌 버핏의 주머니 법칙이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인 것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요 소득원 외에도 다양한 돈 버는 주머니를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금융소득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라든지 여러 재테크를 하면서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된 케이스가 많지만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경기 사정이 계속적으로 침체되면서 그 여러 분야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두 가지 중에 내가 이걸 본업으로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목숨을 조금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요. 예전에 강종욱 단장님께서 보험을 하시면서 차량에 지금 하시는 일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면 알아보시겠냐는 저 전단지 문구를 차량에 부착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때도 보험의 소득이 있었지만 애터미의 확신을 느끼고 애터미의 비전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저 문구를 널리 알리시면서 본업이 될 수 있는 부업이 있다면 함께 해보시겠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알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이제는 확실히 조금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트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결국에 잘 됐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면 정말 추가 수입이 내가 되고 있다. 추가 수입이 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봤다. 그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면서 두 가지 본업을 빨리 그만둘 수 있는 이 부업을 좀 확신 있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부업 사업자들 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께 요즘에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뭐 자본소득, 뭐 노동소득, 시스템소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에 제가 시스템소득을 알기 전까지는 두 가지 소득밖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노동소득, 내 몸으로 뛰어서 출근하고 그리고 뭐 월급 받고 이런 부분으로 노동소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다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사업체도 늘리고 그런 자본소득이 부러워하면서 저는 노동소득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스템 소득이 뭔지 몰랐습니다. 시스템 소득이 뭔지 몰랐다가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배우셨다면 저는 전명숙 본부장님께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던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저 우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꺼운 책으로 이렇게 느끼는 분과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분과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우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다양한 마케팅과 영업직에서 많이 보는 부분인데 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마을에 두 가지로 그 물을 걷어서 길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당장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장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물통으로 먼 길에서 물을 퍼와서 당장의 물통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큰 물통을 채우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본인의 소득을 채워나가는 그런 얘기인데 한 명의 친구는 파이프라인을 수도관을 설치를 해서 당장에 내가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당장에 소득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물길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물통에 물을 길어 오지 않더라도 이 물길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물통을 들고 다니는 친구와 함께 하기를 권유를 해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는다는 당장 눈앞에 돈을 벌고 싶은 그 친구는 그걸 거절을 하고 열심히 물을 길어 나릅니다. 열심히 물을 길어 나라서 그 친구분은 당장에 그 물통을 채워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당장의 소득도 큰 돈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파이프라인을 점점 완성해 나가면서 스톱을 시키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다시 돌려나가면서 어떻게 이제 또 이제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던 그 친구가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돌리면서 물길이 들어올 때쯤 그 친구는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물기로 오는 게 점점 힘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물통에 넣어 놓았던 물들이 이분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물통을 채워나가지 못하면서 물통은 마르기 시작하고 그 물통이 마르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물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소득 역시 그분의 물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물길을 파이프라인으로 만드신 분은요. 이때까지의 시간과 자기의 그 노력을 투자를 해서 지금부터는 그 물길로 알아서 자기가 책을 읽고 쉬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시스템 소득이 이렇다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매일 출근하는 월급을 받는 신랑이 있었고요.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키즈 카페에 가서 당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컸습니다. 하루에 뭐 몇백만 원을 벌기도 했고, 하루에 뭐 200만 원, 100만 원 벌는 날도 있었고, 그 자체가 되게 크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 평생 이렇게만 번다면 진짜 금방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기 전부터도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 주말에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 평일에 낮에는 키즈카페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키즈카페에서 대낮에 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영업을 해서 어린이집에 견학을 오거나 소풍을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외에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내 수익이 점점 말라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그때부터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자체부터는 거의 뭐 하루에 한 팀도 없었으니까 수익이 0원이 됐겠죠. 저의 물통은 이제 말랐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희 신랑과 함께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었다면요. 저희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신랑이 월급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튀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당장에 버는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 키즈 카페를 아직까지도 부여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그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현아야 절대 장사만으로는 그 큰 수익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늙을 때까지 벌지 못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희진이가 저희 신랑 이름이에요. 희진이가 은퇴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그때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려면 우리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시스템 소득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장에 들어오는 돈이 컸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스템 소득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쪽 부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제가 화재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면서 오롯이 애터미만 보고 뛰자는 그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어, 지금도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물통을 막 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5천만 원에 1억만 투자해서 매월 나의 수익이 2천만 원만 번다 해도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쉽사리 놓아지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해야지 이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푼 꿈을 가지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분명히 그분이 5천, 뭐 1억, 2억이 당장에 있어서 이 가게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대출이 반 이상일 거고요. 그 대출을 갚아나면서 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마음이 자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없어요. 그 대출 금액이 자기 돈인 줄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달달이 카드 비용과 대출 금액이 빠져나가면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된 나의처럼 뭐 가게의 비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 월세부터 수익만 생각하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얼마의 이런 매몰 비용이 생기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투자금과 시간을 투자를 하실 거라면 정말 애터미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돈을 버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승급 스피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승급 스피치의 대본에 되게 많은 이렇게 조금 스마트한 대본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싹 다 잊어먹고 마지막에 제가 생각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키즈 카페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진심 멘트가 찐이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이뻐 보이고 싶고 이렇게 전문적인 이런 멘트를 하면서 승급 스피치를 하고 싶었는데 싹 다 까먹고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고 마지막에 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그 부푼 꿈은 내가 해봤는데 아니에요. 차라리 이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카페라든지 카페 아직까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페라든지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일단 대출금 받기 전에 여기 한 번만 가보자라고 저와 안준현 본부장님한테 한 번만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권유하는 멘트가 아니라 진심 어린 내가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지인이라든지 파트너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대출받기 전에 저희에게 꼭 한번 미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인 저희는 소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의사소득은 많은 공부와 그분들도 투자를 했겠죠. 대학교를 가면서 대학을 가기 위한 시간 투자 그리고 돈 투자 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소득과 의사 소득은 보통 사람 소득과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도 우리와 다르게 시작했지만 똑같은 부분은 나이가 든다는 거, 그리고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코로나와 또 다른 전염병이 돌면서 저 의사 그리고 변호사의 직업이 쭉 유지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도 역시 소득의 크기는 처음에 다를 수 있지만 마르는 물이라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속성이 저분들 역시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애터미는요. 승급자분들이라든지 Y 애터미를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뭐 장관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똥꼬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대표이사분도 윤용년 부사장님이시다가 대표이사를 하실 정도로 의사에서 그렇게 지속적인 이 파이프라인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처음에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과 체면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분들을 뚫고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일은 설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판매도 아니고 설득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 일에 망했었고 그 일이 안 되고 이걸 선택했는지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품 감동을 전달하니까 저분들이 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잘하시는 분이 저희 안준영 본부장입니다. 왜냐? 많이 망해봤거든. 그리고 크게 망해봤거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공도 해보셨거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도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걸로 설득을 해서 날 파트너로 만들지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는 보여주는 걸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알려드리기만 하면 아마 그분들의 마음은 선택은 바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까 그 친구의 물통을 나르면서 살 건지 파이프라인을 내가 시간과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구축을 할 것인지 본인이 조금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돈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단 말이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이게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데 6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나의 월급 200을 벌 것이며 200이 아니라 1억? 1억을 번대요. 1억을 번대 월 1억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토세이지가 되고 샤론 도전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수익이 되는 걸 보여지니까 이제 조금 파이프라인의 정말 중요성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지금의 본업에 충실은 하되 당장에 내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지금의 이 미래를 보면서 그 계획에 충실하면서 달려갈 건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 의논과 그 얘기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남편과 이런 분과도 꼭 애터미 얘기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앞으로의 노년기에 대한 대비, 준비,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족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해답이 애터미가 되어야지 애터미 하자, 애터미만이 살 길이야. 우리의 미래 대비는 애터미밖에 없어. 라고 하면 다단계에 돌았구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부터 가족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고요. 그 안에서 방법이 애터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더글로리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더글로리에 이분이 잠시만요. 혹시 화면이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 PPT만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사람들 보이는 게 화면에 띄어져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더글로리의 그 드라마 대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 아니래요, 여러분.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 사이에 칸칸마다 그리고 달랑 커튼 한 개인데도 그걸 넘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FC의 약자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퍼스트 클래스. 안준영 본부장님께서 모든 우리 파트너들과 사업자들이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을 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소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발음으로 퍼스트 클래스 센터라고 퍼스트 클래스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코노미를 많이 타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비즈니스를 타기 위해서는 이코노미를 타면서 비즈니스를 탈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한 번 탔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에서 마지막 퍼스트는 정말 탈 수 없는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퍼스트 금액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비즈니스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퍼스트는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의 이제 그룹 대표이사분들 그런 분들만 타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에 안주할 수는 없잖아요. 최고의 목표인 퍼스트에 타기 위해서 이 단란 커튼 한 개에 넘지만 세부적인 두터운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노동소득 그리고 시스템 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노동소득은 제가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요즘에 다건국장님과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는데 월 200만 원 수익이 동일하게 오토세일즈가 같은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나는 못할 것 같다.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아침 6시에 그 직장 안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쳇바퀴 돌듯 하는 시스템을 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봉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를 거고 그 생각을 하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 소득은 제가 뛰면 뛸수록 더 복리로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시스템 소득이라 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뉴스에서 한번 나왔던 게 제가 유아기 청소년기 때는 되게 조금 부유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영향력으로. 근데 노동 영역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IMF를 맡기 시작하면서 딱 여기가 접전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부터는 집도 어려워지고 아버지도 어려워지시고 내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이미 망한 우리 집을 들어가는 돈과 나의 생활비 여러 가지의 흑자가 나면서 이 노동 연령기에 저 역시 흑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흑자가 아니지. 죄송해요. 저는 적자가 이 청소년기와 노동 연령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20대까지, 20대 초반까지 제가 힘들었거든요. 흑자는 그 이후로 제가 신랑을 만나고 같이 소득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흑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제가 만약에 코로나를 맞이하고 저희 신랑만 돈을 벌게 됐다면 아이들은 계속 중고등학교 때 이제 돈이 더 들어갈 건데 금방 저는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적자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적자가 날지 조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 역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더구 임페리얼 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살펴봐라 라는 문구가 확 와닿더라고요. 키즈 카페 운영할 때 저의 모습이에요. 온 돈 나가는 건 너무 많은데 저는 돈을 소비를 줄여서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돈을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소비를 많이 줄일 생각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신랑이 했던 말이 남편이 했던 말이 현재 이렇게 살던 삶에서 소비를 줄이는 건 너무 힘들 거래요. 그렇게 살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소비를 줄이는 거는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여기 돈에 맞춰서 살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이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살펴보라는 게 돈이 없으면 결국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지고 행복할 수 없고요. 사랑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는요, 돈 갖고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저는 요즘에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계속 불릴 수 있는 일이 애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 일을 왜 하는지부터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걸 잘 되기 위함,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에서 지금 샤론 유지를 한 것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먼저 본인들이 전업인지 부업인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업이신 분들 그 안에서 그리고 부업이신 분들은 부업자가 조금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건지 소비자로서 캐시백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자기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캐시백을 받는 정도라면 한 달에 6만 원 받는 분, 월 1회 받는 분은 저는 소비자 같아요. 이 소비자를 무시한다거나 이분이 뭐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자라면 해야 하는 행동과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월 한 번 정도 받아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전 존중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애용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에 내가 캐시백, 소비자로서 애용을 하면서 월 캐시백 1회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하면서 애용을 하고 그 애용자가 결국에는 사업의 마음을 먹고 사업자가 결국에는 나중에 직급자로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소비를 하시면서 어떤 게 있는지 정도 쓰시면서 마트에서 내가 캐시백을 받고 다른 물건을 또 사듯이 카드 회사에서 내가 포인트를 적립시켜서 한 달에 포인트를 얼마 받아서 내가 또 그걸 갖다가 카드 값으로 돌려막기를 하던지 그런 부분을 저는 예전에 했었어요. 한 달에 카드 요만큼 쓰면 0.5% 적립되면 한 5만 원 정도는 이 카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다. 저 카드는 이렇게 쓰면은 한 3만 원 정도는 저 카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다. 그것도 결국에는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그 계획, 가계부 쓰는 방법이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냥 막 써제끼는 카드가 아니라 막 쓰는 소비가 아니라
가계부를 깨알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비를 하면서 얼마의 캐시백을 받는다라는 계획은 소비자분들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로 필요한 물품이 애터미에 뭐가 있었는지, 아,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700가지 정도가 있구나. 아, 아자몰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알아가실 겁니다. 알아가시면서 애용자가 되고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비자 여러분들도 계획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소비자 아니에요. 저는 주 1회 한번 무조건 매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면 주 2주에 1회 정도는 매칭을 해볼 그런 사업자는 뭐 큰 사업자 직급 도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소소한 사업자라도 시작을 해볼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애용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구매로 내가 주 2회에 1회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또 타인에게 어떤 애터미 제품을 알려서 이걸 내가 불려나갈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자, 똑같은 말이죠. 제품만 열심히 쓰는 사람, 소비자죠. 가계부 쓰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의 소비 패턴으로 월 캐시백을 얼마나 받을지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거나 제품도 쓰고 다른 소비자도 추천해주는 사람은 사업자인 거죠. 사업자라면 나의 애용 제품을 여러 사람에게 다 알려가지고 나는 사업자가 점점 더 올라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나는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와 소비자로 나누고 난 이후부터는요, 소비자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캐시백이 아니라 월 수익을 벌고 싶고 주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멤버십을 찾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찾거나 이걸 알렸을 때 필요한 사람들의 타겟팅을 알아보셔서 애용자 찾기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 2회 1회 매칭, 주 1회 1회 매칭으로 내 소득을 점점 불려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진주를 찾을 확률이 높고 많은 조개를 까야지 진주를 찾을 확률이 높고요. 자,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많은 사람에게 그 안에서 사업자를 찾든 소비자를 찾든 소비자도 골드 소비자 또 그냥 소비자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100 이런 거 많이 하시죠. 100명을 만나서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고 애용자든 소비자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100가지 제품을 쓰게 한다면 이분들이 점점 그 안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멤버십이 누적이 돼서 내 후원 수당이 커질 수도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시간이 없어요. 애를 봐야 돼요. 애가 있어서 못 봐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전화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카톡으로 많이 했었는데 전화만큼 바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다닐 수 있는 거는 미팅이고요. 미팅할 시간이 없으면 전화인 것 같아요. 카톡은 그거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트, 안경점, 치과 이런 곳에서 이벤트 합니다 하라고 전체 문자 보내잖아요. 그거 솔직히 제대로 보신 분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안 봐요. 그럼 그분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읽지도 않아요. 체크하지도 않아요. 그냥 뻘겋게 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카톡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비자에서 애용자, 애용자에서 사업자가 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다 싶으면 전화하시고요. 전화하셔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잡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을 늘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가망 맞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고객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에서 애용자, 애용자에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분들을 만나서 맨 처음에는 제품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왜냐? STP를 할 줄 모를 거거든. 사업 설명을 못 하거든. 마케팅 플랜도 나는 아는데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 한 마디 두 마디가 조금 확신이 생기면서 STP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리더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뭐 리더분들은 아니지만 그 제 밑에 주 사업자, 주력 멤버들을 미팅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분들과는 저희가 사업 설명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일반 줌 미팅에서는요, 사업 설명 저거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제품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 당장에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입을 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제품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당장 오늘, 이번 주에는 뭐 7명의 고객을 만나자. 라는 약속을 하고 7명에게 어떤 멘트를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중요하지. STP 사업 설명 그 공부하는 게 그 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자분들이 아직까지 세일즈 마스터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분들이 STP에 대해서 계속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공부가 아니라 연습하는 게 맞다면 그 밑에는 아직까지 멤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확신을 준다기보다는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STP가 연습이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한마디 한마디 멘트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잠재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는 무한누적,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무한누적 뭐지? 제 머릿속이 지금 과부가 됐네요. 무한누적 하여튼 알죠? 그거를 이걸 보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잠재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잠재 능력을 내가 발굴해서 내 사업자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 단계 기억났어요. 무한정리 무한 단계. 그 단계가 무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잠재 능력이 깨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오늘 직접 가서 듣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파트너들에게 이 내용 알려주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부터는 자, 사업적인 계획, 소비자 계획은 소비 패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분들은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조약돌, 뭐 조약돌 깨뜨려 뭐고 돌멩이 깨뜨려 모래알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큰 계획에서 작은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야지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알 전략을 세울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스폰서와 회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보시면요. 제품 소비자를 그냥 만났어요. 소비자인데 애터미에 관심이 없는데 제품은 너무 잘 쓰셔. 그래서 너 밑에 다른 사람을 소개만 시켜줘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맨 처음 미팅을 하셨다면 두 번째 미팅에서는 그분이 만약에 수당을 한번 받으시는 게 목표로 뛰시는 거죠. 내가. 그런데 그분이 수당을 한번 받으셨습니다. 이 수당 한 번 받았어? 내가 또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과의 미팅과 구체적인 계획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뜨문뜨문 가뭄에 콩나듯이 3개월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오면 그 6만 원 표도 안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입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만약에 뭐 늦어도 3개월 만에 6만 원을 받았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그분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애용자에서 저희가 요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활용하던 그 양식인데 구두상으로의 계획을 하지 마시고요. 양식을 저는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시트지를 활용을 못해요. 못할 수 있죠.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정말 정말 싫었어요. 뭔가 만지면 다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런 분들 그리시면 되잖아요. 판서를 하는 거는 그분과 둘이 앉아서 그냥 연습장에 열어놓고 네가 한 달에 한 번 받기 위해서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요렇게 모집을 하고 요 수당을 받도록 우리가 해보자라고 그리시면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제가 제 목표예요.
이거 저희 이거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들과 공유한 제 시트지인데 직급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저 직급 안에는 성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없고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성공을 할 거라고 성공해내기 위해서 이걸 해내기 위해서 뛸 거라는 저의 어때 보면 계획안인 거죠. 그래서 막막해요. 뭐라고 적죠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해해요. 왜냐? 해내고 싶은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저걸 적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 못 해내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못 해낼 수도 있어. 그런데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안 적잖아요. 최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적는 거니까 저걸 일단 쭉 적어보세요. 12월까지 못 적겠다. 저번에 저희 전명수 본부장님이랑 저거를 센터에서 하고 나서 이거 바로 우리 파트너들 다 적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뭔가의 강압이 아니라요. 12월까지의 계획을 못 적겠다 싶으면 6월까지 적으셔도 되고요. 3월까지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직급 계획을 스폰서와 상의하에 적으셔야 됩니다. 당장에 내가 내일 이번 하반기에 다이아몬드로 간다. 지는 세일도 안 됐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와 상의를 하셔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 보시고요. 먼저 적은 다음에 피드백을 바라면서 전달을 해주시면 아마 계획안이 수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월별 직급이 이렇게 다 딱 나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요. 10명, 그 다음에 뭐 국내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입 인원을 예를 들어서 2월 상반기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받을 월 수당과 그리고 내가 가입시킬 내가 파트너 말고 스폰서와 파트너가 가입시키는 거 별개로 내가 얼마만큼을 가입을 시킬지를 적어봅니다. 국내를 제가 작게 잡은 이유는 터키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다음 달 목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입 인원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 6개월 후 목표 보세요 여러분. 3개월이 다르고 한 달이 달라요. 1년 만에 제가 샤론 유지를 2번 할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의 목표를 10배가 됩니다. 왜냐 터키 가입이 되게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입을 유도하기는 권유하기는 쉬운데 거기에서 사업자 만드는 게 상당히 한국보다 어렵고 후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터키 제가 저렇게 적었다고 해서 우와 터키는 저렇게 많이 가입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게 목표를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국내 200명, 터키 300명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돈을 월 수당을 얼마를 받을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내가 국내 400명에 터키 600명 그 신규 가입을 말한 겁니다. 내 혼자서 가입시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정도 되면 안준영 본부장님이 바쁘셔서 그렇지 지금 만약에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신규 가입만 하시면은 아마 한 달에 100명도 가입을 시키실 거고요. 한 달에 한 200명도 가입을 시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직급이 올라가면서 후원해야 될 것과 해외 가야 되는 그 활동과 일정이 많아지면서 저 신규 가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나의 목표는 저렇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후원을 안 하더라도 내가 활동을 안 하더라도 내가 신규 가입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거를 해보자라는 목표를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옆에 가시면 월 수당이 자연히 적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위에 직급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직급이 유지가 된다면 나는 한 달에 얼만큼의 소득이 발생이 될 거라는 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옆에 보시면 요까지는 적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파트너분들이 요까지는 적으시는데 해야 할 일을 못 적으셔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해야 할 일에 누가 그렇게 적으신 분도 있었어. BOD 시청. 인간관계론 읽기. 반려시켰어요. 저는 다 반려시켰어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고 제가 다 반려시켰는데 보세요. 이번 달은 제가 설이 끼어져 있어요. 설날에 외가 식구들을
외가 식구들보다는 친가 식구들과 더 친하고 자주 보기 때문에 외가 식구들은 자주 만나질 않아요. 근데 외가 식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과, 하고 계시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해물물 선물로 주면서 가입하면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그 숙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모, 이모, 할머니는 제가 이거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현아가 요런 애터미 마켓을 합니다라는 그냥 홍보죠. 그거를 제가 할 거라고 요렇게 멘트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리고 아가씨는 이미 가입은 예전에 되어 있었는데 수당을 단 한 번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빵빵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갈 겁니다. 우측이 어떻게 해서 얼마큼의 수익이 한 달에 주 2회, 주 1회에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6만 원의 수당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업 설명까지는 아니고 딱 요 정도까지라도 저는 이번에 얘기를 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오픈을 했는데 그 국밥집에 드디어 저도 이제 진열을 할 수 있는 진열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리플렛 그리고 엄마 가게 근처에 제가 백만갑도 하면서 엄마 가게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근처에 백만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터키 광고를 오늘부터 돌려가지고 그 광고를 제가 직접 찍고 많은 국장님들이 하고 있는 분들께 자문을 얻어서 이 부분을 홍보해서 바로바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게 이번 달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목표는 달라져야 되겠죠. 저거 복사뜨기 해가지고 그대로 붙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표가 이번 달 목표부터 1년 후 목표가 똑같더라고요. 반려시켰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돈의 수익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내가 직급이 달라질 건데 해야 할 일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반려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목표는 고등학교 모임에서 제가 5명의 멤버를 만나고 있는데 3명의 멤버를 아직 가입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바구땡, 채윤땡, 조은땡을 가입을 시키는 게 저의 다음 달에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터키 파트너 가입을 위해서 터키 파트너가 아마 조금 생겼겠죠. 그 파트너들과 개별 줌 미팅 그리고 페이스톡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일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산하 그룹 시스템으로 비즈니스 챌린지가 저희 팀 FC에서도 시작이 되겠지만 언제 시작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서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밍업으로 저희가 2월 1일에 온 오프라인을 다 집어넣어서 비즈니스 챌린지를 해보려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에 포함을 해놨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파트너 후원 미팅도 온라인을 하면 오프라인도 해야죠, 여러분. 오프라인 파트너 후원 미팅을 적극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6개월 목표는 또 달라요. 6개월 목표에는 지인 3명, 가족 3명, 사업자 만들기라고 포함을 되어 있는데 저희의 이번 연도의 사업 슬로건이라 해야 될까요? 제 큰 슬로건은 가족과 그리고 지인과 함께하는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지인과 가족을 정말 뚫기 어려운데 그분이 내 밑에 있다면 그분들이 함께 있으니 이게 100만갑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이 한 분의 사업자가 나오는 게 훨씬 소중하고 저한테 이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약간 꺼려 했고 제가 가까이 가기 그랬다면 그 마음을 조금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만들어서 저기 있는 그 김서땡, 이정땡, 김영땡들을 소득이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사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는 이게 지금 10월에 터키 방문을 위해서 터키어 공부하기라고 적어놨는데 구체적이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10월에 터키 방문까지는 조금 구체적인데 터키어 공부하기, 메라바 이것만 해도 터키어 공부를 저는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두렵습니다. 터키어는 영어도 아니고. 그런데 박승훈 국장님과 그리고 조소은 국장님, 박영원 국장님들이 영상을 찍으신 거 보고 조금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조금 박승훈 국장님 정도만큼의 멘트를 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내가 연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10월에 갔을 때 메라바만 하지 않도록 하디만 하지 않도록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짜놓았고 그때는 제가 10월에 방문을 하면서
뭐 4명 이상 세일즈 마스터도 만들 예정이고, 밑에 보시면요. 스타마스터 도전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부분도 도전을 해서 제가 2024년도에 샤론 로즈를 도전해서 달성을 했다면 이 부분이 6개월 이후부터 그리고 1년 후 목표 요 세부적인 거에는 이게 지금 중복으로 잘못 적혀 있는데 제가 스타마스터 유지까지 리더스 클럽 입석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맨 아래에서 밑불을 지르면서 함께 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의 해야 할 일을 적어봤는데 요거를 팀원분들과 써보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줌 미팅을 하게 되면요. 계획안 적자, 월변 직급 적자 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리더 챌린지 할 때는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자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어서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 역시 이 해야 할 일이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적었다면 그 방법을 아시는 리더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나의 복제를 위해서 이 시트지, 요런 시트지를 만드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인생 시나리오도 매번 쓰지만 계획만 적다 보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매월 5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고 싶은 적어 봤는데요. 처음에 가고 싶은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 시나리오 맨 처음 썼을 때처럼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적으로 잠깐 가봤어요. 중국의 내 센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사업자도 갖고 싶은데 아니 그거보다 더 갖고 싶은 거. 왜냐 나는 지금 매월 5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업자가 아니라 난 중국 센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센터 만들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 월 2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꼬박꼬박 드리기 그리고 딸아이는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아들은 중국을 보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고 언제든지 본업에서 부업에서 본업으로 애터미를 전향할 수 있도록 글로벌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저렇게 유학을 보내려고 제 마음대로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것도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가장 제가 필요한 거는 가사 도우미예요. 월 300만 원씩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좀 잘 봐주세요. 저희 집 좀 제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저 가사 도우미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현재 조금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서 1억 5천 하는 아난티 회원권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놀다 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에 저희 신랑과 둘이 살 수 있는 오시리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월 5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오시리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더 좋은 실버타운 분양권도 될 수 있겠죠. 거기를 저는 가장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고요. 가고 싶은 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이. 그런데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여러분. 칸쿤을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는데 거기는 멕시코예요. 멕시코, 스페인에 내가 글로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기부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를 가고 싶었고요. 발리는 인도네시아잖아요. 인도네시아의 글로벌을 펼치기 위해서 발리도 조금 가고 싶더라고요. 일하면서 여행하는 저 즐거움을 가장 가고 싶은 곳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스위스도 가고 싶은데 스위스는 우리 지사 없잖아 라고 법인 없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명국장님이 옆에서 언니 영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스위스도 넣자 이래가지고 스위스를 넣었습니다. 저렇게 일을 하는 이유를 만드셔야지 이게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열심히 해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아마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상반기, 하반기 두 가지로 나눠서 상반기 주 2회에 얼마를 받을지, 하반기 주 2회, 주 1회에 네가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신규 가입을 몇 명을 할지, 수당을 얼마나 받을지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렇게 주 1회가 만약에 생겼어요. 주 2회 수당 매칭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30대 30이 맞아져야 제가 6만 원이 받는다고 목표는 잡았어요. 계획도 잡았고. 그러면 더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 밑에 30만 PB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포인트 10만 PB가 30만 PB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 사업자분과
초기 사업자분과 얘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우리는 700가지의 제품이 있다. 유산균, 시너지 앰플 뭐 요렇게만 판매가 돼도 20만 PB 이상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장의 포인트를 빨리 누적시켜서 주 1회를 달성하고 계시는 분은 주 2회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시면서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도 보시면요. 좌측에 요즘에 들어서 뭔가에 밑불을 질러라고 했을 때 보시면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생장점이라는 게 처음엔 제가 뭔지 몰랐어요. 생장점이. 뎁스 라인 생장점.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게 요게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잡고 지금 열심히 밑불을 질러야 내가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지를 계보도를 열심히 매일매일 그려보시면 알 겁니다. 달랑 계보도에 그릴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더라도 매일 그려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계보도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지? 그러면 신규 가입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계보도는 매일 그리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대실적과 소실적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대실적 밑에는 어떤 생장점과 소실적 밑에는 어떤 생장점이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밑에서 내가 여기에 신규 가입과 PB가 들어가면 이분들은 한쪽만 구축해도 소득이 되니까 아, 나는 여기서 뛰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좌측에 이미 나의 스폰서가 밑불을 질러주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소득이 올라오신 분들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 두 가지의 생장점을 다 살리기도 너무 힘든데요. 스폰서분이 밑에 띄워주셔가지고 이 생장점이 살려졌어. 나는 여기가 그냥 막 들어와. 이렇게 하루에 막 45만이 올라오고. 그러면 나는 아까 앱솔루트 3박스만 팔아도 나는 주 1회 매칭이에요. 주 1회가 아니지. 1회 매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려서 멤버십 구축을 늘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으라는 거는 복제를 시켜서 이분들이 늘어나면 내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나와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뛸 수 있게끔 나와 공동 목표가 생기고 조직화를 크게 넓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세미 세일즈를 만들고 세미 세일즈에서 판매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바위라면요.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제 바위를 깨트려서 돌덩이에 작업이 되고 돌덩이를 깨트려서 돌멩이에 작업 중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큰 바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되고요. 직급 도전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근데 그 직급 계획이 나를 위한 직급 계획이 아니고요. 그 파트너를 위한 직급 계획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직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주 1회 매칭, 주 2회, 주 2회 1회 매칭, 주 1회 1회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세미 세일즈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바로 위에 사람은 세일즈 마스터가 자동으로 될 겁니다. 그 세일즈 마스터를 나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뛰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부스터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래야지 직급 도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직급 도전이라 하면 나 혼자 이 몫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기 싫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을 내 밑에 이 사람을 성공시키고 이 사람의 직급 도전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위에 사람의 계획이 생기고 점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생겨지면서 나는 자동으로 직급 유지와 오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번 강의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를 작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작게 잡으면요,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어요. 나 이번에 해냈어. 나 했어. 뭘 해냈어? 목표가 작으니까 해냈지. 목표가 크면 못 해냈지. 작은 목표는 달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고, 큰 목표를 잡아야, 와, 이 성취감과 이 쾌감을
내 파트너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강의를 하면요. 왜 나는 하는데 니는 안 하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왜 나는 하는데 니는 안 하는데라면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이 쾌감과 이 소득과 이 성취감을 오롯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할게요. 저희가 시스템이 많아요. 시스템 소득, 노동 소득을 벌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죠? 박승원 국장님 들리죠? 노동 소득을 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쁘신 것 같아요. 자, 노동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요. 시스템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알려도 드렸는데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끄집고 데려다 앉혀만 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안에서 뭔가의 비전을 볼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고. 끄집고 앉혀놔라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끄집고 앉힐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해보고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가자는 멘트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조금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폰서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라인이 있고 스폰서는 제 부모인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약간 이를 갈았어요. 니도 똑같은 파트너 만나봐. 그랬었는데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 그 똑같은 그 파트너가 나를 닮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게 이 책의 문구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스템은 보니까 스폰서를 보면서 그대로 복제가 돼요.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그래서 스폰서가 가는 길을 그대로 건너간다는 나의 스폰서는 직속 스폰서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스폰서를 잡으세요. 그 스폰서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도도 저희가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분명히 참여율은 줄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여율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라고 했다가 다 줄었어요. 다 줄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10위가 2명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팀은 너무 꾸준하다라는 생각에 어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요. 저번에 대전 세계 리더라는 1위 하던 그 리더 그 센터 기억나나요, 여러분? 없잖아, 아예. 저번 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2등을 했지 한 번도 이 시스템 안에 탑10 안에 안 든 적은 없었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뿌듯했고 올해 2022년도가 탄탄하고 멋질 거라고 팀 FC가 너무 멋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백조시장 본사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제가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6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6년이 아니라 내가 한 4, 5년 뒤에 임페리얼이 4년 뒤에 임페리얼이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런 상상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내가 구체적인 계획만 있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무를 그늘에 실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내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나무 심으실 거예요? 아니면 남 심어놓은데 그냥 가서 쉴 거예요? 나무 심으러 갑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을 성공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신 샤론로즈 마스터 이연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되게 생소하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리포터인가요? 네, 라이브 방송의 묘미는 뭐겠습니까? 현장 참여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미나에 이제 다 참여하신다고 현장에는 정말 소수의 인원이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꿈과 목표 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보고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부현 팀장님부터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부연입니다. 네, 저의 2025년 목표는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고 또한 샤론 로즈 마스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감다리입니다. 음,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1년 만에 세일즈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요. 25년 1년 안에 오토 판매사랑 샤론 마스터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마스터 임기용입니다. 저의 이번 2025년 저희 목표는 6월 상반기 다이아몬드 마스터 목표를 잡고 오토 판매사는 10월 상반기에 달성하도록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하반기에는 샬롯 마스터 도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그 전명숙 본부장님 오셨을 때 그 1년치 계획 잡았다가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란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꿈과 목표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4월부터 지금까지 그 작년 4월부터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직급 달성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이유가 이 목표 설정 때문인 걸 알게 되었고 제 밑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시킬 생각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올해 1월부터 사업자가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월 상반기에 무조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하면 2개월 만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올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발표를 다 소감 발표를 들어봤는데 와, 다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핀을 다 갈고 가는 게 2025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글로 적성해서 계속 나는 이렇게 목표를 할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표를 계속해서 부르짖고 알려야지 그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장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다 부르짖었으니까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운제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운제창 준비해 주세요. 사운제창 준비. 야,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에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겸손히 이깁니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리포터 잘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